14장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로마 공화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그 교육을 받았고, 그쵸?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쵸? 천재 중에 천재였다. 뭐, 그 얘기만 했었죠. 그쵸? 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종교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약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건데, 어머니가 약간 좀 이렇게 신비주의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는 굉장히 냉철한, 약간 현실주의자인데, 어머니가 약간 오늘날로 치면 약간 무당 느낌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무당들 보면 어때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원리나 막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어,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쵸? 필 오는 거다. 필 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생각해서 찾는 거보다 종종 더 맞을 때도 있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알렉산더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어떤 지성적인 측면들 이런 것도 물려봤는데, 어머니한테로부터 신비주의적인 직관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면도 물려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특징이 인제 보이냐면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못 보는 부분들을 이렇게 단박에 파악하는 이런 면들이 약간 있어요. 이걸 인제 알렉산더를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인제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인제 말을 길들인 인제 그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인제 어떤 사람이 말을 팔러 온 거예요. 딱 봐도 말이 너무 좋아요. 네. 이 말이 너무 난폭한 겁니다. 그래서 등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튕겨내 버리고 누구도 못 올라오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씩씩씩씩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아, 말은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난폭해서 못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딱 만류하면서 "제가 타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말에서 떨어지면 죽기도 하는 거 알아요? 네. 말이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난폭하게 뛰는 말 위에서 떨어지면은 허리가 부러진다든가 말에 밟힌다든가 해서 죽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난폭한 말을 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네. 근데 그 얘기 네. 사무실 시간에 이야기 네. 들은 형철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내가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인제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타니까 이 말이 되게 온순해진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말이 날뛰는 게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 가지고 "유령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날뛴 거예요. 아, 그런데 말 고삐를 쥐고 해가 보는 쪽을 보게 한 겁니다, 그 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림자를 안 보니까 온순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말을 인제 알렉산더가 인제 타고 부리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을 보면 뭘 봐요? 난폭한 것들 보면서 '아, 이거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알렉산더는 뭐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말의 눈만 보고도 '어, 저거 겁내서 저러는 거구나.' 딱 알아채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뭐 때문에 겁을 낼까? 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저거는 그림자를 보고 놀란 거구나.'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들이 되게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다. 그러니까 답은 D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D라는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뭐였지? 보이죠. 그럼 D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그 장애물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말 길들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말이 저렇게 날뛰고 야생스러운데 어떻게 하겠느냐를 보는데 알렉산더는 뭘 보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D를 그냥 보는 겁니다. 저거는 겁먹어서 저러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뛰는 거는 뭐예요? 야생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려는 본능이라는 거를 알고 그 너를 해치지 않고 잘 대해줄 것이라는 쪽으로만 이 말을 대해주면은 이 말은 날뛰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딱 말에 눈 보면은 그냥 바로 아는 거죠. 네,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직관력이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종교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알렉산더한테 늘 해줬던 말이 뭐냐? 네 아버지는 필리포스가 아니라 사실 제우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아, 그러니까 옛날 그 그리스 신들은 와서 이렇게 해서 뭐 아이 낳는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 반인 반신으로 사실 태어난 건데 필리포스의 아들처럼 이렇게 자라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 사람 상태인데 이렇게 그 종교적인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인제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랑 싸운다."라고 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인제 막 그 그리스 지역을 인제 통일하거든요. 통일한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랑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게 '이긴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네. 왜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예요? '내가 이러저러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알렉산더요. 알렉산더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득이나 설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냥 알렉산더가 앞장서 가면서 그거를 실현해 보여주면서 납득시켜야 될 예, 이런 성질의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만큼 엄청난 인제 그 또 능력과 인제 그런 그 실행력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역행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 인제 요 정도에서 멈춥시다." 그러면은 "아니다. 더 가야 된다." 그쵸? 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저기 인도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인제 이 사람이 인제 그 즐겨 사용한 전술을 인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 현대에도 사용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보병과 기병을 조합한 전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 알렉산더 이전 시대에는 기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궁병도 있지만 그게 혼연일체로 서로 그 같이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 이런 식의 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병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서 결판이 잘 안 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기병이 와서 "야 저기 그 보병 좀 때려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제 그 승부에 추가 기울면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겼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보병은 잘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죠. 못 쫓아가죠. 근데 그렇게 추격 섬멸을 잘 못하면은 다시 정비해서 싸울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추격 섬멸하는 건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인제부터? 기병. 기병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축구로 따지면은 왜 토탈 사커라고 있잖아요. 그쵸? 모두가 뭐 골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심지어 골키퍼까지 한 몸으로 움직여 다니는 게 요즘의 축구 전술이잖아요. 그쵸?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공격수들 니네가 좀 공격하고 수비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수비하고." 예전엔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렇게 따로 놀던 거를 하나의 그 군대 형태로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게 알렉산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 따로 기병 따로 너희 각자의 역할들 진행하면서 전쟁을 그쵸? 어디가 무너지면은 또 각자의 역할들 수행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가 이전의 전쟁의 개념이었다면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투입된 모든 병력들이 뭐예요? 유기적으로 한 목표를 위해서 마치 손과 발이 움직이듯이 그쵸? 예. 함께 움직여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서 나온 게 망치와 모루 전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망치는 기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역할은 기병 역할이 하는 거고 그 왜 이렇게 이렇게 칼 담금질 같은 거 할 때 밑에 놓고 받쳐야 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모루예요. 그거를 누가 한다? 중장보병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싸우고 있어요. 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병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보병들끼리만 싸우게 냅두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은 피해가 우리가 크다는 거죠. 오히려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승부가 나지 않았을 때 기병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동력이잖아요. 그쵸? 네. 기동력을 사용해서 얘네 보병은 측면이나 후면이 어때요? 취약하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병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뺑 둘러싸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동시에 때려 주면은 얘네들은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없다는 거죠. 그냥 전투력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싸우고도. 그쵸? 네. 예. 근데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음,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보병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뭐예요? "기병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기병이 막 도와주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뭐예요? 저거 도와주면 안 되겠다. 나도 출격. 막아."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전쟁하다가 그쵸? 예. 그러다가 인제 여기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제 추격 섬멸 이기는 거 보고 여기서는 인제 퇴각 시작하겠죠. 그쵸? 네. 퇴각 못하게 추격 이런 식으로 인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인제 전쟁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인제 보병 싸우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기병이 벌써 이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붙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기서 기병끼리 싸워 가지고 이쪽 기병이 나가리 된 겁니다. 네. 예. 우리 쪽 기병이 이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보병이 막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기병이 이렇게 감싸 버리면은 이 보병은 싸우기도 전에 괴멸되는 거죠. 그쵸?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이런 식의 전술을 처음으로 전장에다가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직관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못 해요? 못해요. 못 하죠. 그쵸? 그런데 알렉산더가 잘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쵸? 네. 예. 연합전술 이렇게 펴게 되면은 뭐예요? 그 전투력을 지금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낼 수 있다라는 거게 알렉산더의 눈엔 뭐예요? 보이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요 지금 3천 명의 중장 보병과 5천 명의 기병을 갖고 가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가지고 페르시아 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아니야. 기병하고 보병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싸우면은 전력의 한 너댓 배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우리가 기존에 내던 거보다." 이 생각을 알렉산더가 직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랑 붙어볼 만하지 않나?' 네. 이 생각도 드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단순히 붙어볼 만하지 않아도를 넘어서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건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어. 그리고 그게 틀리지도 않아요 보면은. 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직관력이 뛰어나면서 정확했던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인제 그 빈틈이죠. 빈틈과 을 통해서 이 신개념들을 막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이제 그 전쟁사에 그쵸? 예. 그 전술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 젖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을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이거 현대전까지도 계속 활용돼요. 포위선멸전에서 계속 그 반복적으로 심지어 그 현대의 그런 어떤 그 뭐 기동전이나 이런 데까지도 활용되는 전술입니다. 아. 재밌죠.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걸 바탕으로 해서 페르시아를 예 점령을 하게 되는 예 그 단계를 인제 그 밟아 나가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인제 어떻게 인제 그 이 단계들을 인제 밟아 나가게 됐느냐. 처음에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소아시아 고 지역으로 갔겠죠. 그쵸? 오늘날의 터키 지역. 네. 예 처음에 페르시아가 고 터키 지역에 인제 고 태수한테 "알렉산더를 막아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를 막아라."라고 시키니까 고 태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인제 그 잘 싸우는 애들을 모아요. 그래서 용병단들을 모읍니다. 네. 근데 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애들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제안을 조언을 하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이 주변 부들을 다 불태우고 그냥 이렇게 그 최대한 물러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쟤네 저기 그 돈 없잖아. 아. 그다음에 먹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헬렐렐레해져 가지고 인제 싸울 수 없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이깁니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 땅 폐허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내 살과 뼈를 끊어내는 전략이잖아요. 그쵸? 네. 예 이거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페르시아고 얘네는 그리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누가 그 재현이한테 스파링을 한번 하자고 합니다. 링에 올라서 우리 스파링을 한번 해요. 근데 그 애가 꼬맹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교 1 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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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걔를 이기겠다고 어 우리 자신에게 막 해가 될 수 있는 것들까지 막 동원해 가면서 막 기를 쓰고 막 아. 이기려고 한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없겠죠.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당연히 그거를 거부를 하게 되고 이제 처음으로 인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니코스라는 강에서 정면 대결로 인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알렉산더가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렉산더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죠. 그리고 먹을 양식이나 재정은 어때요? 부족하죠. 그쵸?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모전으로 나온다. 이러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죠. 없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봤을 때는 내가 망치와 모루 전술 같은 것도 구사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한 곳에 모여서 전면전으로 승부를 가립시다. 라고 해주면 어때요? 고마운 거죠. 땡큐죠. 네. 네, 제발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안 하면 알렉산더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상대방이 사실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쵸? 꼬맹이 상대하는데 주변부를 다 불태우고 최대한 안 싸우려고 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까? 못하죠. 네, 못하죠. 그래서 인제 소아시아 지역에 인제 모아서 병력을 모아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정면 대결에서 근데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알렉산더가 이겼겠죠. 그쵸? 네. 네, 이기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요. 네, 그라니코스 강이라고 하는 데서 만나요. 근데 여기 인제 수비하는 쪽은 어떻겠어요? 강 뒤에 진영을 세워 놓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수비하는 강을 앞에 세워 놓고 수비하는 쪽에서 가장 쉬운 방어 전략이 뭐예요? 강을 지키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강을 건너서 공격해 오려고 할 때 그때 공격해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그러면 쉽게 이기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이 강 뒤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수비군의 입장은 뭐예요? 건너오기만 해 봐라. 내가 그냥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네.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인제 알렉산더가 인제 강에 인제 요렇게 간 거예요. 예. 근데 이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가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쵸? 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가요. 근데 그냥 가면은 자살행위잖아요. 그쵸? 그걸 알고 그냥 안 갑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걸 그냥 가면 안 되고 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에다가 인제 한 부대를 맡겨 놓고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쪽에서 보기에는 '아 여기 이렇게 방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쪽에 건널 수 있는 데를 허용하면 안 되니까 어때요?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쵸? 네. 근데 여기에 한 부대가 남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움직일 수는 없고 일 일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부가 움직인다면은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어 비네? 그럼 여기로 건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틀어 가지고 여기로 건너가 버립니다. 와. 그런데 이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그냥 포위가 완전히 그쵸. 예. 포위돼 버리는 그 가운데로 그냥 휙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그냥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놀랍죠. 그쵸? 아 그럼 죽지 않을까요? 그래 원래대로라면 죽는데 여기서 이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잘 싸워요. 잘 싸우면서 죽기는커녕 얘네들을 인제 다 못 꺾는 거죠. 그쵸? 이 건너온 얘네들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여기 본대가 건너 버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죽는 자살행위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허를 찔러서 들어가서
엄청나게 잘 싸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버버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 얘네들이 다 건너버리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인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뭐가 벌어지냐면은 이 전형인 이 전술 있잖아요. 망치와 모루 전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가 얘네 건너온 애들을 바탕으로 해서 뒤쪽으로 돌아가서 섬멸해 버리는 요런 전술을 인제 쓰게 되는 거예요. 와. 재밌죠. 그쵸?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전투가 알렉산더의 그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은 사실 그냥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그 활로를 개척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래요. "야 내가 먼저 건너가면은 나 죽이려고 얼마나 나한테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이 생겨. 그러면 그때 빨리 건너와서 얘네들 다 물리치면 되잖아."라고 해서 작전을 시행해서 성공시켰던 거예요. 아, 예. 재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네. 네. 그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할 것 같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길 테니까 여기 아무도 안 막고 있으니까 여기로 건너면 될 거고 그러면은 건너온 나를 잡는다고 얘네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서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 여기저기 빈 공간이 생기니까 건너오게 될 거고 건너오게 되면은 얘네들을 둘러싸서 없앨 수가 있겠구나. 이거 전체를 그릴 수 있느냐는 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서 실제로 시행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몇 수 앞을 보네요. 네, 그쵸. 네, 근데 그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마지막 지점을 그냥 보고 결론을 내버리고 뭐예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면서 그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엔 어떨까요? 더 무모해 보이는 그런 결정들을 해도 병사들이 어떨까요? 따라주죠. 따라주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또 승리하는 전투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와. 네.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지휘관이다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수스 전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그렇게 해서 그라니코스 강에서 인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 소아시아 전역이 이제 그 알렉산더 편으로 인제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력을 긁어 모아서 한 방에 그 승부를 내는 전쟁을 건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졌으니까 인제 그다음에는 제대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우르르르르 넘어갔던 겁니다. 그 알렉산더한테. 네. 그러면 인제 그다음은 어디냐? 그다음은 어디겠어요? 여기 인제 우리 고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이집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어쨌든 얘네들은 돈과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페르시아의 수도로 진격하면은 이 뒤쪽을 다 비워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이 뒤쪽에서 들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후방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보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집트 쪽까지 정벌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집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서게 돼요. 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서도 얘기했던 거. 끝까지 에스겔 네, 에스겔의 예언에 등장했던 그 도시. 뿔소라. 네, 두로. 맞아. 두루시다. 네, 두로에서 6개월 동안 저항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이집트까지 나아가서 그 점령하는 고 내용이 인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거를
그 페르시아에서 그냥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아,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다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페르시아에서 또 군대를 박박 긁어 모읍니다. 긁어 모아서 얘네들 그다음에 이집트 쪽으로 가겠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는 뒤에를 들이쳐야겠다라고 해서 이쪽 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인 이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두 번째 그 정면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하고 그 페르시아하고. 그게 바로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 알렉산더의 천재성이 여기서 또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또 비슷해요. 이렇게 있는데 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고요. 여기가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마케도니아. 얘가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병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병대죠. 그쵸? 중장 보병대예요. 자, 중장 보병대 둘이서 싸우면은 일단 알렉산더는 누가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쪽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페르시아도 이 알렉산더의 이제 그 기병대 쪽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우익 쪽에 요쪽으로 중기병이요. 중장기병을 대거 투입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너뜨린다. 예,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해서 그쵸? 예, 다 그 돌파해서 무너뜨린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기본 전술이 돼서 여기에다가 화력을 집중해 놓습니다. 이쪽에다가. 알렉산더는 어떨까요? 얘가 이끄는 기병대가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그쵸? 네. 아까 망치와 모루 전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얘도 이 페르시아의 좌익을 돌파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끝낸다. 이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 비슷해요. 전략이 비슷한 상황이고, 그럼 핵심은 뭐냐? 여기 중군하고 우군이죠. 그쵸? 얘도 네. 중군하고 좌익이구나. 중군하고 좌익이 이 상대방의 주력 공격을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의해서 그 결정나는 전투가 이수스 전투였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어딜까요? 머리가 많은 페르시아 쪽이 유리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이거를 간파해요. 간파하고 이거를 그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 경장 기병을 몰래 보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수였던 거예요. 경장 기병을 보내놓은 게 왜 결정적인 수였냐? 그래서 중장 기병이 돌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게 뭐냐? 탱크처럼 여기를 빨리 돌파하고 이 중장 보병의 측면을 쳐서 무너뜨려 줘라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중장 보병이 탱크처럼 이제 돌진해 오는데 이 경장 보병들이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창을 날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발씩 뒤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중장 보병들은 계속 진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진군했다간 옆에서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때? 일부는 요렇게 또 가야 되고, 그쵸? 네, 네. 그럼 계속 나가려고 하면은 옆에서 또, 그쵸? 이렇게 계속 견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 최대한 얘네들은 싸운다, 안 싸운다? 알겠어. 최대한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버텨주는 지연 전술을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연 전술을 펼쳐달라는 건 뭐예요? 그 사이에 내가 돌파하겠다 이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중기병을 놓고 여기를 돌파하려는 상대방의 그 수를 정확하게 읽고 여기에다가 적정 수준의 경장기병을 보내서 얘네들의 돌파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 없다? 라고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황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이쪽을 돌파를 못하고 발목 걸리는 사이에 알렉산더가 여기 돌파합니다.
그리고 보병들 싸우고 있잖아요. 그쵸? 싸우고 네. 있는데 이 옆쪽을 들이쳐줘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후퇴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 중장기병들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 둘러싸일 수 없으니까 돌아서 도망가겠죠. 그쵸? 네. 그런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리니까. 없죠. 그래서 다 섬멸되는 거. 네, 그냥 말 그대로 또 이렇게 둘러싸져서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이제 이수스 전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수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얻느냐? 이집트까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하고 가나안 지역하고 이집트 지역까지 얻고서 이제 후방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놓고 그러는 동안에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쪽 지역 있잖아요. 나머지 반쪽이 한 3분의 2 정도 남았죠. 그쵸? 이 네. 3분의 2 정도 지역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병력들을 긁어 모아서 복수열전을 벌이려고 하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최후의 이제 그 승부를 놓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우가멜라에서 벌어진 전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전투로 보면은 3차전이 되는 겁니다. 어, 첫 번째 전투는 뭐예요? 소아시아를 제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그쵸? 네. 그다음에 가나안과 이집트를 못 먹게 하겠다. 이수스에서 붙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깨진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저기 이집트와 가나안까지 먹었는데 자, 그럼 나머지 지역을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가우가멜라에서 이제 다시 붙은 겁니다. 근데 그 3차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졌어.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네, 어떻게 깨지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해줄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 선생님이 깜빡한 게 알렉산더는 이렇게 앞장서서 돌격하잖아요. 그쵸? 상대방. 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정면으로 돌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지휘관 왕을 사로잡으려고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벌어지니까 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잖아요. 그쵸? 네. 예, 이수스 전투에서도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에 왕이 있으니까 여기로 곧장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 버려요. 이거를 사실 빼먹었네. 왕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보병들 싸우고 있는 애들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걸로 그런 전쟁으로 그 전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요게 가우가멜라에서도 똑같이 그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이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약간 좀 말이 좀 꼬인 것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정리를 해서 가우가멜라 전투부터 해서 알렉산더가 이룩한 그런 제국의 의의들 이런 것들 이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네. 네.